중국 당대회가 끝나고 미국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북한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이 핵실험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인지 전문가 두 분과 전망해 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대북 경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또 7차 핵실험 준비가 이미 끝나고 김정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선제 공격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안전한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강력한 억제를 구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삼축체제, 한국형 삼축체제를 위한 대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일치가 돼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권의 호응도 요구를 했고, 특히 북한을 향해서는 즉각 도발을 중단해라. 그리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메시지를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물출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 뭐 이제 북한의 핵무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니까 우리로서도 어떻든 뭐 방어 대응 체계를 또 고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북한의 이제 핵 무력이 고도화되면서 뭐 독자적인 핵무장 논의도 나오고 있고 또 핵 공유 논의, 다양한 지금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민들을 이제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어떤 명확한 의사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또 지금은 이제 강대강 대응이 지금은 불가피하다. 또 이런 입장으로도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담대한 구상이라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대화 외교 해법도 제시는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강대강 대응으로 북한의 핵무력 의지를 꺾어보겠다. 뭐 그런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 두 분 다 해주셨지만 담대한 구상을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미 한 번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이물출 교수께서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또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오늘 뭐 대통령이 그 시정연설에서 나온 그 내용은 네. 기존에 얘기했던 담대한 구상 그 내용 외에 새롭게 그 표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진전된 내용이 이제 없는 상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적극적인 반응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패턴을 보면 뭔가 이제 자기들을 아주 심히 자극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거나 또는 이제 이전과 다른 그런 입장을 우리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맞대응해서 북한이 또 뭐 비난 성명을 내거나 또는 뭐 선제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그렇긴 하는데, 네. 오늘 이제 그 연설의 주안점은 결국은 압도적인 억제력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겠다. 또는 뭐 만약에 북한이 도발할 시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량 응징까지 그 해서라도 네. 북한의 그런 핵 도발을 막겠다는 이제 그런 그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화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결에 방점을 둔 그런 연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언제든 대화에 나서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했는데 북한은 과연 대화에 나설 것이냐?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이 이미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뭐 어리석음의 극치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미 우리를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라. 제발 좀 만나지 말자라는 얘기를 이미 얘기를 했고, 지난 10월 10일이죠. 북한 당 창건 기념일에도 북한 그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이 뭐 대화의 필요성을 뭐 한미가 얘기를 하는데 네. 나는 대화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대화할 내용도 없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지가 이제 한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화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건 이미 북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적대지 정책을 폐기해라. 이렇게 적대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을 적대하는 훈련이라든지 북한을 적대하는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한 핵미사일을 인정을 하고 그런 걸 푼 상태에서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내가 나갈 수 있다. 그런 거 안 한다면 난 나가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분간은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뭔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마련이 돼야 그래야 아마 대화에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북한의 핵 무기국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라는 부분이 포인트긴 한데 일단 그게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미국 일각에서도 인정해주고 좀 이야기해보자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종의 이제 그 현실론이죠. 지금 미국은 공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도 없고 뭐 지금 오히려 더 선제 공격 그러니까 핵 선제 공격 능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과연 지금의 목표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을 군축하는 게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인 접근 방안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 10월달에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걸 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여기서 백악관에서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명확한 그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일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외교도 추구하겠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력도 강화하지만 우리는 외교를 계속 멈추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중요한 그 전략 문서의 표현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목표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강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갈수록 북한의 핵 무력은 더 고도화되고 이제 뭐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도 없고 또 압박에 의해서 포기할 가능성도 없으니까 네. 지금 이런 위협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 정말 미국이 원하지 않는 그런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북한의 핵 무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 잠정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네. 단계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축소시키는 게 그게 지금은 올바른 접근법이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갈수록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두 분께 공통된 질문인데 과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냐? 한다면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뭐 이미 오늘 일단 윤 대통령도 언급을 했듯이 네.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다. 이제 김정은의 정치적 결단만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 시기가 지금 중국의 당대회가 이제 끝났고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다면 지금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대로라면 그러나 지금 북한이 그 카드를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서 좀 더 김정은에게 더 유리한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기들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북한의 핵 폐기는 어려운 거니까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자 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순간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김정은에게도 그것은 분명히 입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좀 이제 현실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일단 보는 건데, 물론 이제 지금과 같은 이
압도적인 억제력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저는 뭐 당연히 그 지금의 접근을 저는 지지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그 예상하고 있듯이 지금 과연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접근으로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회의적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압도적인 억제력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뭔가 더 좀 스마트한 접근은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결국 북한이 언제 7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뭐 다들 얘기하지만 결국 그 시점의 문제라고 보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시점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모두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20차 당대회 이후 그리고 또 11월 8일 그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 시기 이거는 이제 모두가 예상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 행동 패턴을 보면 남들이 다 예상하는 시기 또 뻔한 방식으로 도발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항상 그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고 또 예상한 시기가 아닌 다른 그 깜짝 놀랄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시기를 선택하고 방식을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핵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북한은 한 번 지금 7차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뭐 8차, 9차, 10차 연속적인 핵실험이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연속적인 핵실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북한이 지금까지 그 핵탄두를 이제 그 쏘기 위한 그러니까 투발 수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단이 너무 다양화돼 있고 뭐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도 있고 그리고 핵탄두도 굉장히 다양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형 핵탄두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저위력 핵탄두부터 약간의 고위력 핵탄두 이 너무나 다양한 또 핵탄두도 지금 개발해놨기 때문에 이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게 지금 핵 전문가들 공통된 지금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7차 핵실험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 계속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7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인 핵실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제는 우리가 효과적인 억제력을 그 과시하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뭔가 스마트한 다른 접근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연속적인 핵실험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예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더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은 너네 핵 갖고 있으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라는 부분을 제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된다. 즉 없애야 된다라는 부분은 과연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또 질문 드릴 것은 스마트한 방식으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대안은 과연 무엇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답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사실상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부터 트럼프까지 나서서 이 협상을 했죠. 그리고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한미연합연습 중대 3대 연습도 중단을 했고 네. 그렇게 했지만 사실 김정은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이제까지 북한의 선의에 의존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수단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김정은에게 핵을 가지려고 하는 그 노력에 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만드는 다시 말해 핵을 가짐으로써 한미를 이간시키고 미국을 떼어내고 북한이 그 압도적인 우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군사적인 압도적인 억제와 함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북한이 견디기 어려운 압박 지금 쓰지 못했던 그런 압박 조치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압도적인 그 대응을 하고 있다면 북한이 결코 어떤 도발도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오히려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이 대목에서 이제 저하고 우리 문선목 센터장님하고 많이 의견이 이제 갈리는 부분인데
저도 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 그러니까 압도적인 어떤 제재와 또 뭐 억제를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의지를 꺾고 북한이 추가적인 그 도발도 하지 않고 비핵화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방식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뭐 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저는 충족되었다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다들 얘기하듯이 결국은 이제 중국이 또 이런 노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경제를 더욱 이제 고사 작전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이제 이른바 자력 경생 능력인데, 이 북한의 자력 경생 능력이라는 것은 북한은 지금 외부와의 경제 협력을 하지 않고도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지금 터득해 놓고 있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 생존 방식을 오랜 제재를 통해서 습득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재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을 하고 제재가 이게 효과적이라는 어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뭔가 징후들이 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똑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방식을 반복해 왔지만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스마트한 방법이라는 게 사실 저도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대화와 협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이제 한편에서는 제재와 이제 군사력을 동원한 압도적인 그 억제력을 동원한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북한의 그 자존심을 좀 더 존중도 해주면서 과거처럼 북한이 대화에 나왔는데 다시 또 이 대화를 무산시키는, 그렇게 북한도 그런 식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대화와 협상 방법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미국이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도 그거거든요. 미국이 계속 지금 조건 없는 대화 우리는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미국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든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자기들이 지금 제안하는 방식으로 안 되니까 뭔가 다른 대화와 협상의 방식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정말 좀 더 이렇게 그 신중하면서도 좀 더 전략적인 그런 사고와 여러 가지 이제 국제관계 이런 걸 고려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한번 인내심을 갖고 찾아야 될 해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제재가 이제 큰 효과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김정은이 2019년 2월 하노이에 나왔을 때 제재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구를 했습니다. 영변에 핵을 내려놓겠다. 영변 일부 핵시설을. 그거는 그만큼 김정은에도 대북 제재가 뼈아픈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북한도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이 장마당 경제라든지 이런 이 외부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또 북한 주민들이 그런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초조하거든요. 지금 일련 행동들이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을 만들면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 북한이 굉장히 어렵고 아쉬우면 대화에 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저는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사실은 그동안 남북 합의를 깨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결정적인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4.27 선언에 의해서 중단된 대북 심리전 이거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의 가장 뼈아픈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결단해라. 만약에 그런 핵 위협으로 우리를 간다면 우리도 심리적 핵폭탄에 이런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질문을 한 15초씩만. 그렇다면 북한이 핵 도발 이전에도 이 국지적 도발까지 가능한 것인가? 충분히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지금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가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걸 또 막을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그런 채널이 지금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언제든지 우발적 충돌,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도발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2010년 이후에 북한의 행태를 보면 도발 행태를 보면 원점이 노출되는 도발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입을 큰 그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과 같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북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키기에는 김정은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시와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